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짝 김이 빠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좋았고 했는데 우리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이 5%대부터 시작해서요. LB는 5%대 그리고 LG도 5%대 그리고 나머지는 약 8, 9%대 하락한 모습을 보여서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또 오늘 엘생이 단일가가 풀리니까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노터스 같은 경우도 단일가 풀리자마자 또 상한가도 갔고, 그리고 그 당시 또 차트를 보시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왜 이 당시 때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또 엘생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어서 사실 좀 기대도 해봤는데요. 결과는 약 9%대가 안 되게 8.5%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 며칠 단일가로 인해서 매매가 자유롭지도 않았고 또 단기간에 꽤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LB 관련주는 공매도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만약 오늘 엘생이 또 급등을 했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또 다시 지난번 노터스 때처럼 급등을 했다면 LB 관련주 모두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장 초반 공매도를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 엘생도 공매도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 공매도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아마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요. 그런데 크게 보시면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1년 안에 신약 신청 2개라 게다가 다 특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는 것들이라 결국 쇼스키즈만 만들어줄 듯 한데요. 단기적으로 얘네들 포지션 꽤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내일 A생이 공매도 금지니까 LB로 또 A생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LB로 또 이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LB 관련주에 붙는 불을 급하게 끌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은 있을 것 같고요. 신경은 계속 쓰입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 대세는 이미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성과는 나오겠죠. 올해 최소 2개입니다. 리보로만 NDA 신청 그리고 ITI 천도 있고요. 등등등 굵직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얕은 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쇼스키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 A생을 좀 볼게요. 만약에 이게 우리 예상대로 한 번 더 여기서 곧장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렸다면 좋을 뻔 했는데, 살짝 A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기간 조정 쪽으로 가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내일 만약에 LB도 그렇고 A생도 그렇고 특히 A생이요, 만약에 내일 오늘 거래량보다 적게 이거를 감싸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얘는 이렇게 좀 급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근데 만약에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주 월화 수에 반등이 없다면 LB 그리고 LB 관련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잠시 짧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한 번 더 급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못 그런다고 하면은 잠시 약간 기간 조정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짧은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많이 봤는데 현대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때인데요. 현차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름 바닥에서 잘 올라와 주고 제 차 좀 탄력을 이어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으로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이제 다시 이렇게 짧은 조정, 저 같으면은 이런 거 상당히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했다면 저는 이제 얘 보시면 5일선도 내려갔다가 다시 막판에 종가에 올린 거예요. 그럼 종가 매수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보시면 2, 3일 정도 쉬고 다시 제 차 이제 파동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파동이 연결되는데 여하튼 짧은 조정이라 하면 이렇게 단기간 2주 정도.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5일선을 완전히 침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하회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왕에 본 거니까 끝까지 한번 보죠. 왜 제가 왜 한 번 더 위로 쳐주면 이제 그 파동이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짧게 보시면 짧은 파동 내에서 요거를 1차로 보시고 요거를 2차로 보시면 요거보다 요게 더 커요. 근데 요거를 이제 크게 보시면 1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기간 조정을 이렇게 좀 해줬다가
한 4달 정도, 크게 보시면 4달 정도 기간 조정해줬다가 갑자기 거래량 들어온 거 있죠. 이거 일단 시그널이긴 해요. 시그널인데 일단 와야 된 다음에 재차 한번 대량 거래 나왔죠. 또 대량 거래면 이게 또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보시면 이게 10만원서부터 약 18만원까지 갔었잖아요. 8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6만원부터 최소한 8만원 올리면 24만원까지는 가요. 근데 얘는 보니까 약 29만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올리는 요 파동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여튼 요런 짧은 조정, 짧은 조정을 봤는데 LB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올선을 침범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요게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LB도 그렇고 엘센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온다면 재차 한번 급한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LB 관련주들이 다 5일선 일단 죽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침범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완전히 이제 좀 하회를 한다면 약간 좀 힘들 수는 있겠으나 내일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일 또 공매도 포지션이 또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도 이런 걸 알거든요. 뭐 엘트라도 그렇고 에이글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다 5일선을 침범당한 건 아니어서 만약에 내일 산다면 재차 하다못해 짧은 조정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말했던 급하게 올리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엘생은 일단 공매도가 내일은 금지니까 내일은 또 LB한테 또 칠려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는 휘청거릴 수도 있겠지만 대세는 이미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미 목표를 정했고 목표돼서 어느 정도 기간도 됐고 이제는 그 기간 안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내일 다시 반등이 좀 나와서 재차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을 했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2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간 회사가 어떤 목표로 M&A를 했고 이젠 그 성과물이 하나씩 나오는 단계다.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 시 LB그룹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 그리고 LB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B M&A 가치 사슬 구축이라는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LB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M&A를 진두지휘해온 진양곤 회장의 결정력에 관심이 모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LB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 M&A였느냐? 왜냐하면 항암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래서 이미 임상에 진입했거나 독보적인 기술 또는 신약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서 시간 그리고 기회비용,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확실한 거를 샀기 때문에 시간, 기회비용 그리고 돈까지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많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LB는 M&A를 통해 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익 모델을 더 다변화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뷰티, 에너지, 미래성장이 큰 사업을 꾸준히 확보를 했죠. M&A를 통해서. 그래서 진양곤 회장의 전략이 요즘 들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노터스가 일단 대표적입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노터스는 뭐 다 잘 알겠지만 동물용 항암제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반려견 헬스케어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증을 통해서 2배 이상 상승이 됐어요. 플러스 LB와 시너지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생이랑 세계 최초 리보세라닙을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립축산건역본부로부터 IND를 받았고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틀려서 임상 1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시판이 될 것 같은데, 국내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자회사 엘레바와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일단 시장에 먼저 침입한다는 거죠. 반려견 항암 시장의 시장성도 엄청 크고요. 플러스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LG는 잘 아시다시피 LB그룹의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번엔 FA를 인수해가지고 헬스케어로 재편을 했죠. 플러스 얘 때문에 LB의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리보, 엘레바 거죠. 엘레바, 리보, 선낭암 1차, 간암 1차, 그리고 이미 임상 완료된 위암 말기, 곧 다 NDA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 말기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선양암 1차도 이제 뭐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초록도 나오고요.
정말 어느 정도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시간상 보면 특히 리보로. 그럼에도 공매는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민호믹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달 이상이 완료가 되죠. 혁신 신약으로 NDA 신청이 가능한데 잘 아시겠지만 5년 생존율이 기존 약 대비 7배나 높고 OS도 40개월을 상회를 해서 정말 사실 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얘가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베리스모도 있죠. 차세대 카티 치료제, 기적의 항암제 카티인데 얘도 보유하고 있고 어찌되었건 이렇게 HBS 시스템으로 빔상, 개발, 제조, 유통에 이르는 통합 밸류 체인으로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2004년 만들어진 리보가 빠르면 올해 글로벌 항암제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미 신약 개발 성공을 통해 주주들의 오랜 기다림과 성원에 보답하고 싶다. 플러스 대안치료제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해서 진정한 휴먼 라이프 베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신약개발 성공 시 LB그룹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물론 베리스몬은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뮤노믹 그리고 리보만 나와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FA를 통해서 재무 원형성도 해소를 했고요. LG는 이제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거고요. 허가가 난다면요. L생도 뭐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 사업이요. 반려견 항암제로요. 등등등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분명 회사는 가시적인 성과 하나만 나도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고 요 기사도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LB 관련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새에 약 76% 급등을 했고 시총도 3조대에서 5조대로 껑충하면서 시총 4위까지 코스닥 4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특히 가남 1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현재 1차 표준치료제 넥사바보다 우월한 효과를 확인을 했고 넥사바는 연간 1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효능이 더 좋으니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 리보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도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살펴봤듯이 가격 경쟁력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지 않겠느냐. 게다가 효능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요 216의 시작이었죠. 불공정 거래 의혹. 이건 의혹인데 참 어쨌든 요런 이제 리스크도 완전히 불식이 됐어요. 그리고 실적도 FA를 인수를 해서 완전히 불식이 됐고 그래서 관리 종목도 위험성이 탈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렇게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불공정 거래 의혹 누가 제기한 의혹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것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선양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스코에서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여기서 ORR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암 말기로는 이미 임상도 완료했고 어느 정도 보안 작업 이제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보안 작업도 했겠죠 뭐.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3개 암종 2개의 분야에 대한 NDA 제출 최소입니다. 그렇게 현재 목표를 삼았고 그러면서 미국 허가 이후에 아시아, 유럽도 이제 추진할 거예요. 비단 이게 이제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도 직판, 파트너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그래서 LB의 가치도 분명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